일단은 이제 정면 충돌 양상에서는 조금 일단은 봉합, 약간 좀 꿰매는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요. 어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그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이 화재에서요. 요 화재 현장에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 대통령이 같이 갔던 거고요. 같이 출발한 건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은 오후 1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요. 당 사무처라고 해가지고 네. 당에 그냥 상시에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직원들 만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요 현장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 2, 30분 정도 뒤에 도착을 했고요. 한 위원장이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눈 맞는 장면 이런 네. 것들이 사진이랑 영상으로 많이 포착이 됐어요. 그렇죠. 그 현지 상황을 보면 눈이 좀 많이 왔거든요. 뭐 경찰이나 소방 인력들도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한 위원장 우산을 안 쓰고 눈을 막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윤 대통령이 도착을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폴더 인사다 이런 표현들도 기사에 등장을 했던데 네. 사진이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거의 90도로 네, 이렇게 지금 사진 숙여가지고 보이시죠? 네. 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제가 좀 물어보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랑 좀 가까운 인사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그렇게 인사를 90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90도로 인사하는 사진들이 꽤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년 인사회 이렇게 시도당을 돌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모 전직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한테도 60도 정도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좀 큰 각도로 인사를 했느냐, 많이 숙여서 인사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꽤 빈번하게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좀 인사를 그렇게 좀 깊게 하는 편이라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 그다음에 악수를 하고 이제 같이 걸어가게 되고요. 윤 대통령이 검정 패딩 점퍼를 입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있는 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년 전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했었는데 그때 팀장 역할을 했었죠. 윤 네. 대통령이. 그때 많이 입었던 옷이고 당시 한동훈 위원장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네. 검사 수사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7년 전 일할 때를 뭐 떠올리는 그런 옷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이제 대통령은 패딩을 입고 이제 네. 다른 참석자들도 상당히 민방위복을 많이 입었는데 좀 대비되는 옷차림이라서 맞아요. 이거 그것을 놓고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 이제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또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지고 이런 이제 언제적 옷인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된 거죠. 이제 두 사람이 어쨌든 이제 화재 현장에서 떠나서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같이 올라왔어요. 한 위원장이 서울역에 와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 여전히 괜찮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열차에서는 민생 지원에 관한 건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잘 챙기겠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총선을 잘 치르겠다라는 의미고 네. 이 얘기는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차에서 단둘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 전용 열차인데 당시에 국민의힘 관계자 모 의원한테 들으니까 현장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래요. 타실 분들은 같이 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탈 사람들은 같이 탔고 뭐 장관들도 타 있고 뭐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이 둘만 있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민감한 얘기,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졌던 이 갈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론 마스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천 특화시장 이제 화재 현장을 방문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상인들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떠났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항의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이 상인 대표들한테만 이제 상황 설명을 듣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있는 많은 한 100여 명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 상인들을 직접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인들은 좀 만나서 이제 이 어려움 같은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해결책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고 좀 억울해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뭐 기사 인터뷰라든가 뭐 방송사 인터뷰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이게 좀 정치적 목적으로 화재 현장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네. 강선우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이 서천 특화시장의 삶의 터전을 이룬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느냐 이런 논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보다는 그 두 사람의 정치적인 그런 화해 혹은 뭐 봉합을 위해서 이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이 한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인들 입장에서는 설 대목 앞두고 엄청난 재난을 당하신 입장이어서 마음이 좀, 맞아요. 좀 대통령 만날 기회가 일반인들이 있는 게 드물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다 거기가 보니까. 한 290개 점포 정도가 되는데 200여 개 점포가 전소가 됐다라고 하니까 네. 특히 또 설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그런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 두잖아요. 그러니까 대목을 앞두고 이제 기대도 부풀어 있고 특히 이제 또 재고도 많이 쌓아놓은 그렇죠. 상태인데 네. 불이 나서 다 타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나마 다행히 이제 밤에 불이 나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상인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갔으면 사실 예의를 들을 법도 한데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는 좀 의아하긴 해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뭐 다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갈등이 딱 불거졌을 때 뭐 버틸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의견이 분분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갔을 때 상황이라든지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선이 되고 나갔을 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네. 상황을 보면 이것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달랐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그림도 그려졌고요. 사실 국회 상황을 보면은 원래 이제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요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오전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윤재욱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관섭 실장이 물러나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확인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던 거고 그 내용이 오후에 이제 저녁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그날 밤에 저도 요 내용들 막 열심히 알아봤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 많이 했었죠. 근데 전직 대표들이 당한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예측을 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은 일단은 의원총회를 먼저 소집을 해가지고 뭐 친윤계 의원들이 나서서 한동훈 위원장 뭐 사천 이런 거 잘못하셨고 하셨으니까 나가세요. 이제 이런 여론을 먼저 만들고 물론 이제 의총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다음에 뭐 비대위원 일부가 이제 흔들기 시작을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치면 뭐 최고위원들 일부가 이탈한다라거나 네. 혹은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요 사천 문제 가지고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사례처럼 뭐 윤리위원회를 가동을 한다라고 누군가가 제소를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넘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움직임 중에 어떤 것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 의원총회도 소집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래 뭐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비판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기자회견도 취소를 했고요. 또 이철규 의원도 좀 봉합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죠. 뭐. 그리고 TK 의원들 모임도 사실은 소집이 된다 그랬다가 또 오전에 취소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그게 TK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 한동훈 위원장 거치에 대해서 논의했던 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미 오후 1시 정도에 일요일 1시 정도에 잡혀 있었거든요. 이게 보도가 나온 거는 그러니까 알려진 거는 최소한 한 오후 7시 30분 40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채널A 보도가 나왔던 게요. 네. 그리고 뭐 그전에 쿠키뉴스 보도가 한 오후 2, 3시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일찍 잡혔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황급히 취소했다 그래요. 아, 그게 오히려 이제 오해 소지, 오해를 오해가 받을까 봐.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그 TK 의원들이 모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고 모이려고 했던 모임은 시간적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모였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좀 오해를 받을까 봐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의미로는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장이 이제 토론장이 됐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 보면은 어떤 것도 실제로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달랐던 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부터 월요일 뭐 이렇게 화요일 쭉 얘기를 들었을 때 보니까 그 수도권 의원들 중 일부가 서로 뭉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개개인별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혹시 의총이 열리게 될까봐 예를 들어 뭐 지역 일정 같은 거 안 가고 기다리는 의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만약에 혹시 친윤계 의원들이 의총을 열면 혹은 뭐 어떤 뭐 비판하는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을 쓴다거나 이런 공격이 나오게 되면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친윤 그룹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흔들려고 하면
이쪽에서 좀 반격을 해야겠다. 네, 이런 그렇게 움직임이 생각하는 있었다. 네, 수도권 의원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뭉쳐서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개개인별로 그런 의사들을 물어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좀 이 경우에 나가게 되면 총선 너무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나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성향상으로만 봐도 대략 적어도 한 10명 이상은 좀 나설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의원총회가 열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일방적인 그림은 아니었을 수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발언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고 그 여론을 보면 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여론이 많거든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을 뭐 좋아하고 아니면 친한이고 이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까지 교체가 되게 되면은 총선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총선이 이런 너무 여론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지금 교체하는 건 무리다. 이런 여론들이 강했고 특히 교체하게 되면 윤재욱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걸로는 이제 수도권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좀 달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요소로 해석이 되는 거는 이렇게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포함해가지고 쌍특검법이 재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재표결을 할 때 이제 뭐 3분의 2, 그럼 뭐 그냥 전원이 참석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200석 정도가 되면은 다시 또 표결도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20명 정도가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은 표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탈표 20명 정도가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죠. 재표결이. 그래서 만약에 네.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전면전이 붙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나가라 못 나간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은 의원들 의견은 분명히 쪼개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특검으로 가게 되면 특검 재표결로 가게 되면은 무기명 투표라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산 쪽에서도 애초에 이 문제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라고 치면은 그 본질을 더 어려운 상황을 좀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특검을 받게 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았을 거다. 결국에 이제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기사 출처라든가 이 사태가 불거진 기사의 출처에 대해서도 좀 이거에 따라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또 얘기들도 워낙 많이 하고 이제 관심들도 많이 갖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 보도한 기자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물어보는 네. 것 자체가 좀 이제 실례인데 어쨌든 당에서 나오는 해석들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사 자체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좀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용산 쪽에서 좀 처음에 나온 걸로 보이고요. 네. 그게 정설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간섭 비서실장이 나에게 그런 그 제안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좀 확인을 이렇게 찝어서 확인을 한 걸로 이렇게 좀 요게 좀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도들이 나온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빨리 그 뭐 일종의 보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요 얘기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공방의 형태도 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용산 쪽에서 예를 들어 이 내용을 공개했다라는 거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뜻은 명확히 이거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그냥 이제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잘 그냥 무마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공개하지 않고 확인해주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네. 얘기가 뭐 확인해드릴 게 없다 이렇게 하고 뭐 답변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맞긴 맞다. 하지만 나는 계속 갈 거다. 이것도 다시 좀 일종의 대치기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출처 가지고도 이게 일종의 공방 양상이다 이런 것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번 갈등에 이제 촉발된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제 뭐 공천 문제 그리고 발언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발언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퇴 의사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위원장님, 지금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가 추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위원장님, 그 여사 리스트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인생에 좀 더 강조하신다고 이렇게 해석들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됐죠? 근데 사실 오늘 출근길 발언은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근데 또 말을 아끼기도 하지만 그 김경률 비대위원 사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본인 아니면 비대위원장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사태는 없다.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요번 이제 문제 자체가 그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물론 이제 뭐 사천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사실 더 그보다 본질적으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사과라든가 하여튼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한 게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입장이 변했느냐라고 했는데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좀 해석이 나오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 만나서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또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그림 자체는 굉장히 숙이고 또 이제 뭐 화해 제스처를 손을 내밀고 이런 그림으로 보이지만 실물은 아무것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내놓은 건 없다. 네, 가장 원하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산 입장에서 내놔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사과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기를 원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제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걸 보면은 네. 이제 우선 공천 지역이라고 표현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이제 소위 그냥 일반적으로 전략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딱 보내는 지역구 그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제 마포 을로 또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뭐 출마한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했던 그 지역구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네. 여기 또 상암 속해 있는 지역구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여기가 전략 공천 지역구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직은 또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갈등이 또 다시 한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자맹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데 어쨌든 비대위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그 리스크 혹은 뭐 사과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계속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는 해결된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용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 때문이라도 봉합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는 공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공천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 이 힘싸움의 한 양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막 뚜렷하게 대립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약간 지금 갈등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철규 의원이 일종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관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아주 뭐 내면 깊이 화해한 게 아니라 그냥 좀 갈등만 봉합해 놓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철규 의원을 이제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힘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심 공천이냐 한심 공천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중도 확장력이 한동훈 위원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무리한 발언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한계론을 좀 지적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후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심평 변호사의 주장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랑 가까운 인사라고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애초부터 이 인물 자체가 중도 확장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끌어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애초부터 이 문제를 부각시킨 거는 한동훈 비대위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의 정당성 내지는 경쟁력 자체를 좀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봉합 국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는 한 측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명품백이 국고에 귀속됐기 때문에 돌려주면 횡령이라고 얘기해서 좀 논란을 더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뭐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논란으로 딱 축소를 시켜가지고 김웅 의원이 그렇게 좀 비유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그 이제 뭐 이철규 의원의 주장을 많이 동의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김기현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웅 의원이 이제 비유한 것 중에 하나를 또 보면은 그 병력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지 못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제가 취재한 거랑 또 더 붙여보면은 반대쪽에도 병력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쪽 병력, 이렇게 손 들고 나설 병력도 없었지만 이쪽에 반격도 좀 그렇죠. 보였다. 맞아요. 그래서 병력이 없다라는 표현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충분치 않았고 반대쪽에도 병력이, 그러니까 싸울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로 부딪혀가지고 싸우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걸로 좀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적어도 이제 총선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천 문제라든가,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동아일보가 앞서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총선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 지인들에게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TV조선에서는 당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약간 결이 다른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결국엔 좀 그 흐름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여권 전반적으로 취재를 하면은 이 논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사과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반영된 것 같으냐 안 된 것 같으냐 이렇게 먼저 반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된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영이 됐다라고 치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그러면 사과를 이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사과를 하면 지지율이 오를 것 같으세요? 안 오를 것 같으세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사과를 해도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사과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게 지금 그 여권 주류랄까요? 그쪽의 판단이고, 김건희 여사도 나서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입장이 강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붙게 됐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설 생각이 별로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 큰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특검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과 어느 정도는 그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당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좀 이 톤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당에서는 좀 해석하는 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오늘 온유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